안녕하세요. 신선영 원장입니다. 날씨가 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금방 여름 돼가지고, 네, 아이들이 되게 많이 졸까봐 되게 걱정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5월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너무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막 풀어지고 있어서 이때쯤 어머님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 라고 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시험 대비를 할 때 내신 어머님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 방법들 또는 궁금하신 사항들을 이것저것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게 저희 지금 학부모님이 같이 와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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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시험 치고 제가 막 울고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만든 애들이 생각보다 이 아이가 100점 맞았을까? 얘는 왜 90점대지? 막 이런 식으로 저희도 막 풀로 시키고 점수가 너무 달라가지고. 예. 그래서 되게 놀래긴 하고, 그리고 실수가 좀 심하더라고요. 저 처음 보는 친구들은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2학년 첫 시험이니까, 그리고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한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당연히 아이가 내신 대비를 할 때 너무 쉽다고 막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준비를 안 해도 되죠. 쌤 B만 풀어도 되죠. 이건 우리 학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제껴두고 문제를 푼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교가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게 우리 학교 문제냐, 강남 어떤 학교보다 어렵다, 막 절규하고 막 그랬어요. 제 시험 보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반전의 지금 시험이 나오고 있는 게,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부터 되게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가 학교들이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또 도와주면, 또 어떤 걸 알고 계시면 되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번 기말부터는 좀 네, 확실히 너무 좋죠. 좋죠. 네. 그래서 어머님 궁금하신 부분 이제 하나씩 질문을 네네.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궁금한 거는 왜 대치동에서는 시험 준비를 뭐 6주부터 한다, 뭐 네. 4주부터 한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타 과목이 그런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최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그래도 아이가 안전하게 조금 공부를 좀 하고선 시험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다 평균 4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4주 정도 한 달. 왜냐면 선행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멈췄다가 다시 이제 하고 계속 선행 나갔다가 내신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선행을 못 나가기 때문에 4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강남 사실은 아이들이 80점대 친구 정도면 6주는 해야 돼요. 안 나와요. 강남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냥 이미 점수가 한 달 내내 시켜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강남 쪽에서는. 네. 그래서 6주가 필요한데 6주를 풀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학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네, 집에서 2주 정도는 따로 좀 미리 시작하는 게 훨씬 강남 쪽에서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 지금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기말 준비해야 되나요? 2주 정도는 놀 수 있어요. 지금 2주? 4월 말, 5월 초에 봤으니까 거의 네네. 다음 시험까지 8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스승의 날까지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보통 왜 자기 학교 내신 문제 정도 이렇게 다운받아서 아이들 풀리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자기 학교 문제를 몇 점 정도 받았을 때 그래도 우리 아이가 90점대로, 그러니까는 흔히 얘기해서 A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평소에 이게 주마다 달라요. 처음에 이제 4주째 시험을 봤을 때는 얘가 80점대. 근데 일주일 내내 그것만 공부하니까 뭐 85점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위권 친구도 점수는 주마다 올라요. 근데 오르는 그 주의 점수대가 5점씩 올라요. 5점씩. 네, 그러면 만약에 4주 전에 시작해서 80점 맞았다. 그럼 그 다음 주 3주는 85점. 그럼 2주 전에 90점대가 나와서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심한 문제 안 풀었더니 더 이상 안 올라요. 제일 잘 나오는 게 90점 초고. 그러니까 아이가 첫 시험을 스타트했을 때 적어도 85? 90점대는 한 88, 87? 이 정도 나와야 A가 나오는 것 같아요. 4개 이상 틀리면 안 되네요. 네, 4개 이상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2개 정도가 만약에 4주 전에 나오면 우리 아이는 4주 전부터 준비해도 충분한 아이고 4주 전에 만약에 70점대, 7, 80점대가 나오면 얘는 절대 4주로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건 자기 학교 거 말고 그냥 강남 기출 문제로 봤을 때도 비슷한 거예요? 네, 그쵸. 그것도? 네. 그러니까 자기 학교 거만을 생각을 했다가 지금 전부 다 학교들이 너무 변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쉽다. 우리 학교 거는 그냥 풀었더니 1개 틀리고 2개 틀리고 이런 상황도 있어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에 추세가 자꾸 어렵게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서 너무 기출 뭐 2개년치 그 점수 잣대로 바라보기에는 좀 그렇고 적어도 5개 학교는 봐야 돼요. 5개 학교? 네, 그리고 나서 본인 그때 현 시기의 점수를 이제 좀 나는 다 봤더니 골고루 뭐 송파 거도 보고 서초 거도 보고 강남 거도 봤더니 여기서 한 80점대가 나왔다. 그럼 이제 그 점수를 믿는 거지 자기 학교 것만 믿는 건 좀 위험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별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보통 그러니까 이게 이쪽 뭐라고 해야 되지? 학군지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보통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는 쌤비 수준뿐이 안 나와요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쌤비만 제대로 풀어도 우리 학교는 A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학군지일 경우에 네네. 그러면은 그게 안전한 건지. 비학군지는 사실은 정말 쌤비만 쌤비 정도만 해도. 근데 비학군지도 솔직히 이번에 친구 비학군지를 봤는데 정말 너무 쉬워서 100점이 쏟아졌대요. 그럼 기만. 걔는 쌤 B만 사실은 봐도 100점이 나올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공부를 이제 너무 안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못 본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쌤 B를 여러 번 봤다면 확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대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문제집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쌤 B는 대치는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봐야 된다. 네네. 일품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는 돼야. 그래서 그러니까 술술 센 시스템이 너무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A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시켜야 되네요, 애들. 생각보다 그쵸? 많이. 네, 센시에서 얘가 느리게 푼다거나 탁탁 볼 때마다 모르는 게 있다. 이거는 시험 기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준비시킬 때 왜 문제지 프린트해서 준비시켰을 때 보통 그럼 타이머는 몇 분 정도에 맞춰놓고 풀려야 돼요? 40분이 4주 3주까지는 40분인데 40분. 그 전에는 이제 한 2주 전부터는 30분. 30분. 네. 근데 확실히 점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러니까 40분대에 맞춰서 풀었던 애들은 90점 이상 잘 못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30점 컷으로 연습을 한 애들은 들어가서 검전도 하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91개 틀리고 나면 100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 보통 이렇게 대치동 학원에서 수학 내신 준비할 때 이렇게 자기는 기출 문제집 많이 풀리잖아요. 그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랑 중위권 친구들로 놓고 봤을 때 학원에서 보통 몇 문제 정도 풀려요? 일단 저희 학원 기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6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을 2주 안에 풀어야 된다고 하고 2주. 나머지 추가로 주는 프린트가 뭐 학교가 40개 이번에 이제 그 외에 40개 학교를 풀었다. 그럼 40개 학교면은 20문제씩 있잖아요. 그럼 800문제는 추가되는 거니까 한 1000문제는 좀 작게 푼 느낌이고 한 1500문제? 1500문제. 근데 그걸 애들이 풀어요? 4주 동안? 네. 풀어내요? 네, 토할 정도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 네. 그러면 한 중위권 정도 되는 친구들은? 그 1000문제 정도 푸는 것 1000문제 같아요. 정도? 그럼 기본 문제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소화를 하는 거래요? 그쵸. 못 풀어내요. 못 풀어내고 아이가 다른 과목이랑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오답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뭐 70점, 80점 맞는 애들은 한 500문제 풀다가 시험 보는 느낌? 그래서 1000문제가 평균인 것 같아요. 1000문제가? 그러면 그 모의고사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점수대가 얘가
마지막 주 이제 남겨놓고 풀었는데 90점이 안 나와요. 네. 그랬을 때 엄마가 집에서 혹시 봐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교과서죠. 무조건 교과서 교과서? 합격 프린트. 그러니까 예상외로 100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래요? 정말 벼락치기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계속 교과서 PDF 파일을 구하면 제일 좋은 거고 해서 출력해서 계속 뒤에 단원 종합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쌤 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교과서만 교과서. 네, 계속 풀려고 학교 프린트를 계속 푸는 애가 블랙라벨 풀었던 애랑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자기 학교 교과서를 출제할 수밖에 없고 학교 프린트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한 선생님이 요즘은 내지 않고 A반, B반 이렇게 해서 둘이 출제를 나눠서 하는데 이 선생님은 되게 쉬운 문제 담당, 이 선생님은 어려운 문제 담당인데 선생님마다 이거 나와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서 그 공부하는 친구들은 다 체크가 돼 있어요. 무슨 문제 나올 것 같다. 그런 거 계속 들으면서 벼락치기 정말. 그러면 네. 그 이제 프린트도 챙기는 친구들이 보통 여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 만약에 프린트를 못 챙겼으면 네. 학원에서 대처를 저희는 해주시나요? 다 네. 갖고 계세요. 프린트를 다 해놨다가 그걸 다 지워가지고 문제만 해서 풀려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자기가 프린트 이제 받았고 성실한 아이들 다 모아서 학원에 계속 제출하는 아이들 때문에 완전 실시간으로 저희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변형된 문제까지 학원에서 학교 기출이랑 뭐 변형된 것까지 해서 다 풀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창의 유형 같은 거 이제 좀 그냥 글 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학교 교과서마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것만 트레이닝 시켜요. 애들이 문제를 읽다가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 절실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봐요. 공부 어느 정도 점수를 맞겠다라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중상위권 이상부터는 그런 문제도 이제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아이들이 이렇게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 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학원에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네.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내신 때는 공부를 정말 하나요? 해요. 네, 해요. 오긴 하고 더 성실한 것 같고 그때는 자기도 긴장이 되니까 심지어 내신 특강에도 와요. 집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얘가 정말 제대로 네. 잘 하고 오는지.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선생님하고 풀었던 그 문제집의 그 점수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교과서를 사실은 붙잡고 근데 그때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중2 때 사실 엄마가 확인한다 그러면은 도망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 확인을 그래도 가방을 열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거기서 추가로 조금 어머님이 하실 부분은 이제 정말 학원에서 풀었던 것 중에서 틀렸던 거를 다시 한번 지우고 풀게 해보는 거 복습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틀렸던 거에서 또 틀려서 그러니까 뭐 새롭게 그쵸. 풀리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교과서 부분이 미리 풀려 있다면 교과서 학교 프린트 쪽을 어머님이 같이 안고 그래도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계속 시키는 게 옆에서 앉혀놓고 어머님이 시키고 지우고 하는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그 하위권에 그 가방만 들고 있는 친구는 학원에서도 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직은 애기애기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저는 붙잡고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은 학기 초에 교과서를 네. 미리 장만을 해둬야겠네요. 네, 웬만한. 그쵸. 국영수가 정도는. 그쵸. 교과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랑 평가 문제집, 그죠? 그때 내신에. 그 부분을 할 때 어머님이 이제 주마다 사실 딱 정리를 한다면 제일 좋은 건 일단 자기 학교 기출을 일단 풀려보는 거죠. 집에서. 그래서 언제 4주 전이나 6주 전쯤 풀려보고 그러니까 대신 타이머 꼭 타이머. 2시간 걸려서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쵸. 타이머 꼭 해서 40분을 맞춰놓고 얘가 앞부분에서 오래 낑낑거리고 있는지 서술형에서 제대로 못 쓰는지 아니면 심화 문제 했을 때 조절 못하고 이 안에서 여기서 앞에서 좀 뭐 7번 문제, 11번 문제 가끔씩 앞부분에 킬러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멈춰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 조절에서 얘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조금 약간 키워드를 메모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야지 전략을 세우는 거는 정말 아이가 한 진짜 70점 맞은 애가 85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너무 모르거든요. 그냥 연습이 너무 덜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그래도 문제를 되게 잘 풀었는데? 옆에서 타이머 맞춰놓고 조금 이렇게 예, 지켜볼 필요가 있네요. 예. 어느 문제에서 아이가 많은 시간을 그쵸. 갖고 있는지.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에서 뭔가 학원 말만 믿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냥 점수만 봐야 되고. 근데 우리 아이가 어디가 점수가 나가는지, 그럼 그 부분을 좀 채워주면은 어떤 약한 유형도 쌤 B 유형이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 아이가 틀렸던 유형을 체크를 해서 비슷한 거 네가 체크를 해봐. 그럼 그 유형만 여러 번만 풀려도 얘는 9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약간 체크해두고 1번 옆에서 똑같이 2개를 출력해두고 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그게 가장 꿀팁인 것 같네요. 네. 시간 옆에서 체크해주는. 그쵸. 그리고 서술과 객관식의 시간 분배를 잘 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되죠, 나도. 집에서 그냥 막막했거든요. 어떻게 아이를 그래도 관심을 갖고 대치동에 왔는데 타 지역에 살다가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너무 아이한테만 맡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학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내 아이를 잘 알아야 학원 선생님한테 상담이 오더라도 우리 아이는 집에서 어느 정도로 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뭐가 부족한가요? 라고 말을 했을 때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예, 너무 도움 많이 되죠. 다음에도 또 어머님 모시고 이 시험 대비 2학년 1학기 기말 고사 자체의 단원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현실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어머님이 또 막상 해보셨을 때 이런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어머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꿀팁 가득 담긴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